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제2편 범죄론을 갖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알다시피 범죄론은 우리 형법 총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특히 범죄론에서 범죄론의 의 그리고 종류, 범죄론의 의와 종류가 있죠. 자, 범죄론에 의해서는 범죄의 성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그래서 항상 행위,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성립. 그리고 나서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비행위, 양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다 뭡니까? 카트, 불성립이죠. 그래서 성립해야만이 처벌할 수 있고, 처벌 조건, 객관적 처벌 조건, 인적 처벌 조각사유, 즉 친족 성도되죠. 그다음에 소추 조건, 친고죄, 친모비 사업이죠. 반의사불벌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왜곡, 과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이죠. 특히 시험에 뭐가 나온다? 소추 조건, 친고죄, 친모비사업, 반의사불벌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왜곡, 과사. 그리고 두 번째가 범죄의 종류지요. 즉 결과범, 거동범, 실질범, 형식범, 즉시범, 계속범, 상패범, 침해범,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신분범, 일반범, 자수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인데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딱 정해졌죠? 목적범이죠. 목적범 중요하죠? 목적범하고 뭐 꼭 나온다면 신분범 주로 목적범이 나오겠죠. 목적범 이게 포인트죠. 이 이론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판례도 없고. 하면서 범죄론에서 세 번째가 행위론이죠.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범죄론의 행위론에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주체와 객체, 누가 행위의 주체, 범인이 되고 누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가? 주체, 행위의 주체, 법인이죠. 법인의 범죄 능력이죠. 법인, 회사가 과연 범죄 능력이 있을까? 법인의 범죄 능력이죠. 과연 회사가 범죄 능력이 있을까? 여기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초이론이죠. 기초이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구성요건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재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큰 틀이니까 구성요건론, 올 들어가겠지만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재수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그리고 공범, 그리고 재수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틀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진도 나가면 되겠죠. 봅시다 한번.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법인의 범죄 능력 문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목적범, 알겠죠? 이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봐요. 다음 중 범죄 성요소가 아닌 것은? 범죄 성요소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범죄 흠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인데 1번 봐요. 뇌물죄 공무원 주체지요. 주체 범인 음란한 문서 객체지요. 객체 공연이 사실적지 행위죠. 행위 4번 친고죄 친고죄는 친고죄는 어디 들어갑니까? 소추조건이죠. 자 성립요건은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여기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얘를 갖다가 성립요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소추조건입니다. 소추조건. 그래서 답이 뭡니까? 4번이겠죠. 자 나와있네. 한번 봐요. 소추조건에 대하여서 틀린 것은 자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하여 그 범죄를 재판을 위한 소송법정 조건을 소추조건이라고 하죠. 맞죠? 소추조건이 없으면 형면제 판결. 틀렸네. 주목. 자, 성립요건이 없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하나가 없다. 없으면 뭐다? 무죄 판결이죠. 무죄 판결이고. 형소법 325조지요. 만약에 처벌조건. 처벌조건이 없다. 처벌조건. 처벌조건. 자, 아들이 아버지의 시계를 줬단 말이에요. 아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또 책임도 있어요. 범죄가 성립하지만 아들과 아버지 인적 처벌 조항서요. 아, 이게 처벌 조건이 갖추고 있으면 따라서 할까요? 형면제 판결이죠. 형면제죠. 형면제. 이거죠 지금. 소조건 친고죄하고 반설부죄 공소 기각 판결이죠. 공소 기각 판결. 형소법 327조죠. 그래서 자 성립 요건 없으면 무죄 판결. 처벌 요건 없으면 형면제 판결. 소조건은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소추조건을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죠. 3번 친고죄 3번 과실치상죄는 반을 자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뭐가 있습니까? 반폭협 폭행죄 협박죄 명출명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국 원수 폭행죄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과상 이게 뭐죠? 과실치상 이거죠? 과상 그래서 답이 뭐다? 4번 2번이지 2번 4번 맞으니까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에 5번 봐요. 실질범과 형식범을 구별할 실질범은 있잖아요. 자 결과가 있어요. 결과 거동범은 동작만 있으면 돼요. 우리 폭행죄가 거동범이죠. 내가 비에 뺨을 쳤는데 피했어요. 동작만 있으면 기소예요. 그러니까 거동범은 결과 필요 없습니다. 거동범 동작만 있으면 돼요. 결과 필요 없고 동작만 있으면 기소야. 안 맞아도 기소야.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계 있습니까? 자 실질범은 결과가 발생하고 미수가 가능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동범은 결과 필요 없지요. 미수 없지요. 인과관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3번이겠죠. 왜? 동작만 하면 바로 기수잖아요. 안 맞아도 되잖아요. 결과 필요 없죠. 인과관계는 항상 결과범에서만 문제되지 거동범에서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겠죠. 자, 계속 가요. 6번 봐. 6번. 자,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지요. 자, 추상적 위험은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익이 있다. 법익. 자, 여기 법익이 있습니다. 법익이 있으면 보호법익이죠. 보호법익이라는데 이 법익을 박살내는 거. 법익을 박살냈어요.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침해법.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 자, 현실적 위험성이죠.
여기에 뭡니까? 구체적 위험범이죠. 구체적 위험범. 아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가능성. 이게 뭡니까? 추상적 위험범이죠. 추상적 위험범. 그래서 법익을 박살내는 것이 침해범이고, 현재 위험 있는 것이 구체적 위험이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서 추상적 위험범이죠. 그래서 6번에 1번 봐요. 현실적 위태하는 고체적 위험입니까? 일반적 위험성 맞죠? 2번 봐요. 형벌권에 보이지 않는 확정수당.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가장 이제 형벌권이 약한 게 이쪽으로 갈수록 약하죠. 약화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웬만하면 형벌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형벌권의 강화 수단이죠. 확정수당이죠. 형벌을 그 범죄 예방에 효율적으로 할 때는 근데 형사 정책이 부합하지만 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있죠. 그렇죠? 법익 보호와 책임 원칙의 적절한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범죄 예방에 이것은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어요. 추상적 위험은 범죄 예방에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나 책임 원칙에 대해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플러스적인 측면이지만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측면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7번 봐요.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이 아닌 것은? 구체적 위험범 나온 거 있잖아. 중으로 잡아봐요. 우리가 중 무슨 죄 나오죠? 중 무슨 죄 나온다고 해요? 중 무슨 죄 나오죠? 그러면 항상 공통적으로 우리 중 나오면 생명의 위험입니다. 생명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 위험범이고, 또 하나 부진정 결과까지 보며. 그런데 우리가 중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중체포감금죄는 이 생명의 위험이 아니에요. 가혹한행위예요. 내가 비늘을 발가벗긴 채 가뒀다.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줄 때 가뒀다. 이렇게 가혹한 행위입니다. 가혹한 행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뭐다? 침해범입니다. 침해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중체포감금죄는 생명의 위험이 아니라 뭐다? 가혹한 행위. 그리고 침해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구체적인 범이 아니에요. 일종의 뭡니까? 침해범이란 말이에요. 침해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이 당연히 4번이겠죠. 4번. 다음에 8번 봐요. 계속범에 대해서 옳은 것은 우리가 계속범은 뭡니까? 체포강금죄 생각하면 돼요. 체포강금죄. 계속범에 대해서는 체포강금죄 볼까요? 체포강금죄. 내가 비를 감금했단 말이에요. 내가 비를 감금했어요. 감금하자마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기소가 됩니다. 그렇죠? 드디어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기소와 동시에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석방해야만이 끝납니다. 석방해야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소와 종료 사이에 갭이 존재해야 돼요. 기소와 종료 사이에 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 이후에도 감금된 동료 고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출할 수 있잖아요. 기소 이후에도 고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방위 가능하고, 기소 이후에도 도와줄 수 있어요. 공범 방조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종료시부터, 원래는 기소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지만 이건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기타점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 가능하고, 공범 가능하고, 공소시효에 기산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산점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당연히 4번이겠죠. 기소에도 공범 가능하죠. 그리고 그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기소시가 아니라 종료시부터였죠. 이때부터 종료시부터 이 기산점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종료 여기서부터 기산점이죠. 그 3번 그걸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 왜 틀렸어요? 외워야 돼. 2번 범단죄.
범죄란 저지르는 즉시범이야. 즉시범입니다. 즉시범 계속범 아닙니다. 됐어요. 1번 왜 틀렸어요? 연속범과 대립된 게 아니라 계속범은 즉시범과 대립된 거죠. 뭐 요즘에 이렇게 이론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8번과 9번 문제 봐요. 9번 문제. 다음 중 구체적 이언범은 여기 나와 있죠. 자, 구체적 이언범인데 1번 봐요. 현주 건조물 방아죄하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있죠. 그러면 주목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현공타가 있어요. 현공타하고 자일이 있습니다. 자일 꼭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현공타 자일이는데, 자, 이 현공타가 추상적 이언범이고 애비 음모 미수 처벌합니다. 그러나 자일은 구체적 이언범이고 오직 기수만 처벌해. 애비 음모 없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 따라서 할까요? 현주 건조물 방아죄. 현주 건조물 방아죄고, 이 공은 공용 공익 건조물 방아죄죠. 타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 이거 근데 반대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하고 이건 일반 물건 방아죄. 일반 물건 방아죄 구체적인 범위예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4번이겠죠. 우리 외워야 돼 이거. 아까도 우리가 머리말이 뭐 나왔습니까? 형법은 사실 우리가 이론은 이해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해 필요 없고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암기. 그래서 봐봐요. 형공타는 추상적 이언범, 애비모 미수. 자일은 구체적 이언범, 기수만 처벌한다. 알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겠죠. 연소죄 있잖아. 내 집, 내 물건 태우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추상적 이언범인데 168조 2항은 또 구체적인 범위예요. 2항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됐고 10번 볼까요? 10번 다음 A의 죄책 중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냐? 고소, 친고죄, 친모비사업이죠. 친모비사업,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소죄, 친모비사업 이렇게 되죠. 모비사업. 그래서 자 기억번 A와 B가 따로 사는 A의 숙부집에 당숙집에서 당숙 C의 집에서 고려청자를 절취했단 말이에요. 먼 친족이죠. 원친. 그래서 우리가 원친 가까운 친족 봐요. 여기 봐요. 친족 간의 재산 문제, 친족 상도례가 있는데 가까운 친족, 근친을 면제해요. 근친, 아버지, 누나 이게 근친을 면제해요. 근데 먼 친족, 오촌 당숙, 원친은 친고죄, 원친은 고소요. 그래서 그 기억은 뭡니까? 원친이죠, 원친은 친고죄예요. 먼 친족은 친고죄예요. 원친은 고소예요. 미음번 손괴죄는 안 돼요. 손괴죄. 그 불러넣어서 커피에 불러넣은 거 뭡니까? 손괴, 재물손괴. 우리가 친족 상도에서 안 되는 거. 친족 상도는 재산 범죄만 정도예요. 재산 범죄만. 재산 범죄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있죠? 강손점. 내가 살까요? 강도, 손괴, 점유강치죄. 강손점은 X. 시작. 강도. 친족끼리 강도했다. 친족끼리 손괴했다. 친족끼리 점유강치했다. 강손점 X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니은번이 바로 손괴잖아요. 손괴. 안 돼. 니은 안 됩니다. 기억은 O. 니은번은 X. 니은번. A가 B의 사망한 문제 시에 일제시 때 7번 써야 이거 뭡니까? 명예손죄죠. 명예손죄. 근데 무슨 누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 사자. 그냥 명예훼손은 받아보죠.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죄죠. 자, 리을번 봐요. A가 옆방에서 성행위 중인 B남 시녀의 알몸을 때리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친고죄는 뭐다? 기역, 디귿 두 개지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있죠. 이런 공부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공부보다. 자, 드디어 이제 실문 봐요.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할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 안 하면 안 돼요. 반폭협, 반폭협, 명출명, 외포, 외국 과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기역번 5지요? 기역번 5. 니은번 5지요? 5. 디귿번도 5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문 아니네요. 답이 3개네. 이런 식으로 행시, 법원 행시 문제. 12번 봐요. 목적범에 해당하는, 나왔죠? 목적범. 외워야 돼, 목적범. 이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모해이증죄, 모해할 목적이에요. 모해할 목적. 그다음 무고죄, 형사처분, 징계처분밖에 할 목적이죠. 자, 공헌죄는 아니에요. 공헌죄. 행사죄도 아니에요. 도박에 대한 돼요.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은인데 기역, 니은, 미은이니까 2번이겠네. 그런데 디귿하고 리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요. 자, 이렇게 외워요. 진원행은 진원행은 목적범 아니다. 진원행은 목적범 아닙니다. 그럼 진이 뭡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지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죄. 원본 부실기죄. 각종의 행사죄죠. 각종의 행사죄. 그래서 자, 외웁시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결제, 각종의 행사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12번에 보면 자, 모해 위증죄는 목적범 맞고 그 D번이 원본 부실이죠. 공원. 자, 원하고 디귿 행사죄죠. 행사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원행 요거죠. 진원행은 목적범 아니다.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진원행은 그러니까 그 11, 12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은 11, 12 같은 것은 진원행은 목적범 아닙니다. 계속 보면 13번 봐요. 이연범에 관한 설문지 오는 것은 이연범. 자, 이연범에 관한 설문지 오는 건데 거기서 일단 기업은 봐요. 구체적 이염은 구성요건 표지 맞아요. 객관적성의 현적이요. 그 이염이 발생해야 되죠. 이염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이염범 여기 있잖아요. 구체적 이염범은 이염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잖아. 이염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 표지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 구체적 이염 니은도 맞네. 구체적 이염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주목. 구체적 이염은 여기 봐봐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만 추상적 이염은 안 됩니다. 외웁시다. 구체적 이염은 인식해야 된다. 추상적 이염은 안 된다. 인식할 필요 없다. 요건 알아야 돼요. 요건 알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이염은 인식해야 되고 추상적 이염은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중자로 시작한 문제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성계죄는 맞아요. 그러나 뭐가 틀렸어요? 아까 봤잖아요. 중간금죄는 안 되죠. 중간금죄는 안 된다고 했죠. 중자 여기 나와 있대. 중간금죄, 중체포간금죄는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티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게 나오는 거죠. 아까 풀었잖아요. 나왔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금죄 틀렸네. 어리 1번 봐요. 어리 1번. 형법상 구체적 이염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 맞습니다. 과실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은 기역, 니을, 리을 4번이네. 4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범죄론의 기초 공부를 하고 있죠. 14번 보자. 다음 중 부진정 실범에 대한 해당하는 선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 신범 있잖아요. 부진정 신범, 신분 때문에 신분범. 자,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 감경되는 거죠. 신분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 감경되는 거. 뭐 다 집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요. 근데 나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자, 업무비. 조심해야 돼요. 업무상 비밀제
원래 업무가 붙으면 다 분정이지만 이건 예외예요. 기억은 진정 신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 원래 업무가 붙으면 전부 다 부진정 신범이에요. 업무가 붙으면 대부분이 부진정 신범이거든요. 부진정 신범. 그래서 업무가 붙으면 업무상 대부분 다 부진정 신범인데, 이 업무사 중에서 진정 신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정 신범. 자, 진정 신범. 형이 가중 안 되는 진정 신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진장비. 진장비 시작. 진장비는 진정 신범입니다. 아무리 업무자에도. 그래서 진이 뭘까요? 허위 진단서 작성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서는 오직 의사만 할 수 있죠. 의사라든지 조산사가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업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 가중 안 돼요. 진정신범이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제. 작물 취득은 일반과 실없습니다. 업무상 분이 없어요. 업무상 중과실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란 말이에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업무비죠? 맞지요? 그래서 자, 따라서 할까요? 진장비는 업무자지만 진정신범이에요. 그래서 허위진.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알겠죠? 자,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번이 업무비고, 기억번은 진정 신범이고, 니은번이 바로 부진정 신범이죠. 영살 부진정 신범. 니은번. 공무비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유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 봐요. 이었던 자. 그러니까 진정 신범이죠. 위정죄 선사증인 리을도 진정 신범이죠. 다음에 공원죄 아무나 할 수 있고, 공원죄는 일반범이에요. 일반범. 불법 체포감금 다수설은 이걸 뭡니까? 부진정을 보고 있죠. 소설은 진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읍 불법 체포감금죄 다수설이 하면 부진정이죠. 비읍. 다음에 업무상 동일학대죄 당연히 분정이죠. 허위공은 진정신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진정 신문 세 가지가 있죠. 기업번, 기업번이 아니라 니은번, 그다음에 비읍번, 그다음에 시옷번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답이 이게 두 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비읍번에 불법 체포강압죄를 진정신문학설과 부진정신문학설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수설은 부진정신문을 보이지만, 어떻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가로이죠. 가로 문제 봐요. 가로 다툼이 없는 경우에 다수설이 합니다. 이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답이 몇 개? 지금 뭐 세 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두 개가. 그렇지만 이렇게 다수설이야만 불법 체포강압죄는 분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니은, 비읍, 시옷 세 가지죠. 세 가지. 니은, 비읍, 시옷. 만약에 다수설의 의감이라면 없으면 아래였으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학습문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실소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려면 실제 나왔으니까 업무가 부탁하면 다 분정인데 진장비, 허위진,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업무상 비밀누설 얘들은 뭐다? 업무 있지만 진정신범입니다. 됐죠? 진원행은 목적봐 이런 거 다 외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뭘 봤습니까? 자, 보통 여기까지 봤어요. 종류까지 봤습니다. 종류까지. 다음에 행위론 봐야 돼. 행위론. 행위론은 저는 거의 어려워서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론에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행위론에서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행위론에서. 행위론 네 가지가 있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인데 다수는 사회적 행위론입니다. 다수는 사회적 행위론. 행위론에서 자 과실을 가장 잘 설명자라는 거 인과적 행위론. 고의를 가장 설명한 건 목적적이죠. 부작위를 가장 잘 설명한 건 사회적 행위론이죠. 특히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조심, 과실과 부작위를, 목적적 행위론은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는 인정하지만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죠.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죠. 못하고 있습니다.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인정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 문제 보면 옳은 것을 고른 거죠. 기억 봐. 인과적 행위는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틀렸대. 인과적 행위는 부작위를 설명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틀렸네. 목적적 행위는 과실과 부작위. 행위를 보고 있죠. 행위를 보고 있다고 하죠. 행위는 보지만 설명 못한다는 거죠. 1번 기억부터 틀렸네. 확실하게. 인과적 행위는 결과만 가치죠. 목적적 행위는 행위만 가치죠. 행위만 가치. 그래서 법익 침해설이 인과적 행위론이고 목적 행위는 인정불법. 행위만 가치 중시하죠. 니은법 맞고. 디귿번 인과적 행위론자는 이법성 의식에 대해서 고의설, 그죠? 자, 이법성 의식이 고의에 속한다. 고의설은 인과적 행위론이고 아니다. 이법성 의식은 책임에 속한다. 책임설이 목적적 행위론이죠. 1번 봐요.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를 의사에게 한 시제 동작, 맞죠? 목적은 목적이죠, 목적. 자, 인과적으로는 고의가 실은 어디에 속한다? 책임바, 책임바. 목적적으로 고의가 실은 구조조건 요소죠, 구조조건 요소. 그래서 우리 고의과 실이 과연 얼마나 속한가? 구조조건, 이법성 책임. 책임에 속한다? 인과적 행위론. 아니다. 구조조건에 속한다? 목적적 행위론. 아니다. 양대를 거치고 있다. 사회적 행위론. 기억나죠? 됐습니다. 그런 거 정도 보면 되겠죠. 아무튼 기억만 틀고 나머지 다 맞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 2번에 봐요. 4번이 틀렸죠. 고의와 같이 과실이 자, 목적적 행위론은 뭐야? 고의 과실, 과실과 부작위를 설명 못하죠. 행위를 설명 다 못한단 말이에요.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 명확하다고 했죠. 그 과실. 자, 고의는 설명 잘해. 고의는 목적적인 고의는 설명 잘해. 목적적인 그러나 과실과 부작위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부작위를 가장 잘 이해하가 부작위를 잘 이해하가 뭐였습니까? 부작위 사회적 행위론이죠.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봐봐요. 그 4번에 4번 왜 틀렸습니까? 사회적 행위론 개념은 자기 부작위를 구별 잘하죠. 부작위 잘 설명 잘하니까. 자, 그러면서 자 다음에 52쪽 봐요. 52쪽. 자, 범죄 체계론 있죠. 자, 범죄 체계론에서 합일태적 범죄라고 했죠. 합일태적. 그게 범죄가 사회적 행위론입니다. 자,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그래서 우리 봐봐요. 자, 구성요건방이 있고, 이법성방이 있고, 책임방이 있는데, 이 고의 과실, 고의라든지 일부러 과실 실수로 고의 과실이 도대체 어디에 속할 것인가? 고의 과실은 책임에 속한다. 그래, 인과적 행위론이죠. 인과적 행위론이죠. 아니다. 고의 과실은 고소지법에 속한다. 이거 뭐였습니까? 목적적 행위론이죠. 목적적 행위론. 아니다. 고의 과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때로는 구성요건에, 때로는 책임에 양다리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 이게 사회적 행위죠. 사회적 행위론. 그러면 자, 합일태적 범죄 체계가 사회적 행위론이거든요. 주관적 고의는 양쪽에 있죠. 고의는 구성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고의 과실 이중적 기능설 맞죠? 1번 정답이겠죠. 이법성 인식의 범죄 체계상지. 이법성 인식이 뭡니까? 내가 B를 칼로 찌르면서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법성 인식인데, 이법성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 고의에 속한다. 고의설
아니다. 책임을 속한다. 책임설. 뭐 고의설도 갈라지죠. 엄격 고의, 제한적 고의, 책임. 엄격 책임, 제한적 책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묻고 있죠. 지금. 그러면 자 고의설은 위법성질을 고의로 보고 있죠. 2번 봐요. 책임설은 위법성을 책임 요소로 보고 있어. 제한적 고의설은 현적 위법성질이 아니라 이거 볼까요?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이 있는데 엄격 고의설은 위법성에 대한 현실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이지. 그러나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가능성만 있어. 가능성이식이야. 가능성. 그래서 현실적이지 필요 없고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가능성.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3번 문제 봐요. 범죄 체계의 강 요건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고른 거죠. 기억은 봐요. 책임 조각 사유는 소극적 구성 요건 표시라면 책임 요소죠.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죠. 자, 구성 요건 요소는 구성 요건과 위법성에 관계된 거고 책임 조각 사유는 따로 책임에 들어가는 거야. 기억은 맞습니다. 리번 하나 이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서로 경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주모, 내가 봐봐요. 자, 내가 혈액물을 체포한 다음에 물건을 빼앗는 다음에 가졌단 말이에요. 자, 주모, 도둑놈한테 그 피해자가 도둑놈을 쫓아가서 물건을 탈환했습니다. 물건 탈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건 탈환한 것은 뭡니까? 정당방위고 그 다음에 체포는 정당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사례에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경합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개 이상의 위법성 조각 사이에 경합될 수 있습니다. 맞고 T급번 봐요. 기대 불안성을 근거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법률문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맞죠? 기대가능성은 보통은 없어요. 학설가 판례에서 인정합니다. 1번 구성요건 해당성 및 다른 범죄 성립 요건에서 평가될 요소를 앞질러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로는 인과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행위론이죠. 사회적 행위론. 그래서 틀렸죠. 아무튼 기억, 니은, 딕을 3개 놓고 리을만 틀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범죄, 우리가 여기서는 친고죄, 친모비사, 그죠? 반포격, 명출면, 외폭, 외국화상 외워야 되고 목적범에 대한 걸 암기하겠죠? 목적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뭘 배웁니까? 행위의 주체와 객체, 특히 법인의 법률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